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세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1조 9천억 규모의 부양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취임 후 100일 내에 1억 회분의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시장에 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비 0.3%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언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발생될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 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우리 해왕 마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컨디션은 좀 괜찮으세요? 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조금 안 좋으신 줄 알았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 컨디션이? 오늘 앞머리를 내리셔서 조금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하면서 이제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네. 제가 사실 이제 어제였어요, 어제. 이거 좀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작가님께서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네, 이제 부양책이 열리면은 달러가 하방을 내리고 채권 가격도 하락을 하고 네. 그러면 달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라고 이 질문을 던져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해도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사실 이제 상관관계가 좀 어떻게 펼쳐지는지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최근 나왔던 화제는 항상 뭐냐면은 급격한 이제 물가 상승률이에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적인 부양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물가를 계속 올릴 것이다. 이건 문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미 정부랑 이제 연준 입장은 괜찮아 이거예요. 네. 아직 괜찮아.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오늘 네. 연휴 전 마지막 방송인데 네. 재밌고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보더라도 오늘 이거는 하나 얻어가는구나 하고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휴라서 내일은 방송을 좀 쉬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해외 증시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오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까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 방송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해양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 골드 상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골드가 약달러세 때문에 상승 가도에 놓여 있다.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살펴보시면 약달러세 때문에 이 골드가 상승세를 얻었다고 하고 또 이 미국의 부양책 패키지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귀금속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0.81% 상승해서 1,852.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골드 강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골드 지금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 추가 상승을 좀 염두하고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최근 이제 T차트 구조 보시면은 일단은 중요한 라인 돌파가 드러났다는 게 사실 핵심 포인트고 중요한 라인 돌파. 지금 관점에서 다시 재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려면 사실 좀 많이 눌려야 돼요. 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중요한 라인 돌파가 드러난 만큼 추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네, 시장 당일 수급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입니다. 앵커님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랑 큰 연관이 있는데 네. 자리값은 아직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리값은. 지금 자리값을 한 번 다시 보려면은 1845까지는 좀 눌려야지 매수 구간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다. 네. 네, 이 부분만 좀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45. 알겠습니다. 단가가 아직 네. 많이 밑에 있기 때문에 많이 조정 매물이 들어서야 돼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단기 고점은 좀 들어섰어요, 여러분들. 단기 고점. 네, 이 부분은 좀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1856 라인은 지금 일단은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어요. 매물대가 한번 눌리고 45단가까지 눌리고 다시 랠리로 들어서는 그런 장세를 기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가 지금 단기 고점 부근에 접어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1,845달러까지 눌림을 확인한 다음에 그 뒤에 매수 전략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골드 1분 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852달러 선인데 한 45달러까지는 7달러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가능할까요? 오늘 네. 가능성이 있죠. 오. 네, 근데 워낙 그게 많은 틱수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그런가요? 요새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200틱은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골드에서는. 네, 요새 유동성이 굉장히 넓어요. 요새 금값이 조금 핫한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차트를 조금 더 보기 좋기 위해 네. 자,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골드가 지금 최근에 사실 많이 눌렸었어요. 많이 눌린 건가요? 네, 최근에 사실 많이 눌렸었어요. 왜냐면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금값이 계속적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금값이 막 치고 올라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야, 이거 뭐 다시 이제 금의 시대인가? 당분간은 좀 힘들다는 거를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던 거는 그거는 국채 금리가 1.5% 이상을 상회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다시 오르는 건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달러에 대한 영향력, 여러분들. 달러가 최근 하방권에 많이 들어갔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유로를 할 텐데 달러에 대한 하방권에 들어갔는데 사실 골드를 보기가 무섭기 때문에 유로 관점으로 좀 내세운 점은 있습니다. 최근 트레이딩 관점을. 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골드는 한 번 더 눌릴 것이다라는 건 예측이 돼요. 골드는 한 번 더 눌릴 것이다. 제대로 한 번 더 내려올 것이다. 다만 이 저항 라인이 어디까지 좀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좀 많이 올라와야 돼요. 많이. 잠시만요. 지금 차트상 볼 수 있는 단가가 다시 한번 들어서려면은 1875 라인까지는 접근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됩니다. 1875.
지금 오늘 제가 본 차트가 이 자리에서 이탈점이 나왔다는 거는 1875까지 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여러분들 장기 트레이딩 관점은 다시 이 자리에서 접근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것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값이 지금 이번 한 주 내내 좀 많이 올라왔죠. 달러가 많이 하방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금은 다시 내려간다.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은 다시 내려갈 것이다. 근데 채권 금리랑 이 부분은 좀 연관을 짓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유로 할 때 한번 부가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트레이딩 관점은요, 무조건 데일리 트레이딩이에요. 단기 트레이딩. 중장기로 며칠을 가져가는 트레이딩을 좀 임할 수가 없다. 금값은.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 네. 오히려 매도에 대한 위치값 1875 다시 접근을 하면은 그때 강하게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골드는 지금 1875달러 선이 눌림 부근이고 1845가 반등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0달러 정도 그 차이가 있고요. 지금 골드는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급등과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드에서만큼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연출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다음 상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골드가 달러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유로를 저희가 좀 먼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유로 FX에서는 항상 이 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달러가 2주에 최저치를 찍었고, 또 스웨덴의 이 크로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달러가 2주 만에 최저치 찍었고, 약달러세가 좀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웨덴의 크로나가 지금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유로 FX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0.12% 상승해서 1.214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강보합권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팻말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주셨습니다. 유로는 왜 관망일까요? 상승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죠. 반전이죠. 네, 왜냐면 달러가 계속 약세라고 하셨잖아요. 달러가 약세인데 이제 자리가 중요하죠. 자리가 중요하니까 일단 이거 왜냐면은 제가 잘못 들어버리면요. 네네. 이거 오늘 그냥 유로 매수 찍어버려요. 요새 왜냐면은 네. 이제 제가 신뢰도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발언에 신중하시겠다. 발언을 신중해야 돼. 이거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높은 점도 있겠지만 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점이 중요하다. 자, 유로 차트 일단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지금 유로가 오늘 저항에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상승 기반을 잡혔는데 저항을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폭이 큰 매수세를 먹을 수는 없는 진폭이다. 네, 물론 매수를 봐야겠죠.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 근데 저항이 머물러 있는 상황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매수 보세요 하면서 단가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를 따릅니다. 네. 왜냐면 저는 지난주부터 사실 유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유로를. 저점부터 평가를 해갖고 유로를 매수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노란톡에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단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던 상승 파동 대비해서 고점에 대해서 저항력을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따르지 말자. 우리 좀 쉬었다 가자.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 관망입니다. 오. 다만 오늘 중요한 거는 네. 유로는 더 칩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네. 칩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일단 다음 주부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승 돌파 자리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조금 더 안전한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을 들어주셨고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유로가 슈팅이 나올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좀 네.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집중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나요? 집중을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유로 얘기를 잠깐 하고요. 네. 시간을 좀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좀 집중하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달러 차트입니다. 지금 한 해 동안 1년 동안 달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와, 여러분 이 달러 차트가 이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야, 이게 달러의 이제 종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달러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제 그만 떨어질 때도 됐는데 그죠? 지지를 안 해주네요. 꼭 항상 근데 여러분들 해소물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는데 네. 그만 떨어질 때 됐는데 더 떨어지다. 제가 딱 그런 말. 이거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황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이제 달러를 하방으로 봐요. 제가 6개월 이제 8개월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을 만들 때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달러 하방이에요. 네,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유로 매수 보는 게 좋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유로 매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절호의 기회네요. 그죠?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 노란톡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건 마지막 자리네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사이클 모멘텀이 이제 달러가 이제 저점 평가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박스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박스성으로. 근데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자면은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달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자고 한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 기조가 이 채널 라인이 아직 더 하방 구간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냐 아니냐 이게 이제 시황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넘버원 보시면 항상 기억하실 거예요. 외신도 항상 저희 앵커님들이래. 앵커님이 또 다른 앵커가 네. 있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앵커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데 자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하는 이제 재정 정책이죠. 재정 정책. 돈 더 풀겠다. 페드에서 하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얘기도 돈 더 풀겠다. 그죠? 이 기조가 완강해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확실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달러를 볼 때는요. 뭘 봐야 되냐? 통화 정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통화 정책. 자, 제가 오늘 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면서 네. 좀 이해를 도모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딱 제 수준에 맞는 네. 초보적인.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부양책이라고 하면요. 네. 무슨 뜻일까요? 부양책. 정말 말 이거를 좀 그대로. 먼저 이해를 해보죠. 부양책이라. 네. 말 그대로 부양을 해주는 네. 정책. 그죠? 네. 근데 이 의미가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밑에도 나오죠. 부양책 대기성 인플레 우려 커져. 그죠? 근데 부양책이라는 건 네. 엄청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냥 시장을 다시 한번 올리겠다. 네. 이거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이걸 딱 세부적으로 한번 파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와요.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으로 나와요. 아, 그렇죠. 그죠? 재정 네. 정책, 통화 정책.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딱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재정 정책. 안 보이네요. 자,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이 나뉘죠. 기억을 하세요. 통화 정책. 자, 그럼 재정 정책은 누가 펼치는 걸까? 이건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 정부. 자, 통화 정책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페드,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 페드. 자, 그러면은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이 이렇게 나누는데 달러에 대한 영향력은 통화 정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재정 정책에 대한 수단은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실업수당
실업수당 있겠죠. 실업수당 제공. 자, 통화정책은 예시로 뭐가 있냐면은 제로금리입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국 정부하고 지금 페드에 대한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에요. 이 두 개를 다 통틀어 갖고 이제 부양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양책이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자, 금값을 볼 때, 그죠? 채권 가격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미 정부에 대한 활동을 봐야 돼요. 미국 정부에 대한 활동을. 재무부에 대한 활동. 이해하시겠죠? 왜냐면은 공급에 대한 주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공급은 누가 할까요? 여기서 얘기를 한번 질문해줘요. 앵커님, 달러는 공급을 누가 할까요? 은행에서 하겠죠. 그죠? 중앙은행. 네. 페드에서 하죠. 네. 그죠? 그럼 채권에 대한 공급은 누가 할까요? 정부가 하죠. 그죠? 네. 정확한 거죠, 여러분들. 다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칭찬에 인색하진 않은데 오늘 정확히 맞췄습니다. 자, 채권에 대한 공급은 미 정부에서 하고 달러에 대한 공급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둘이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채권에 대한 어떤 시황적인 발언이랑 얘기를 볼 때는 미 재무부에서 하는 얘기라든가 미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재정 정책이 다이렉트로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 부양책 안에서는 미국 정부가 현금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현금 확보를 하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겠죠.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보자는 의미예요. 국채 가격은. 자, 그러면은 페드는 뭐냐? 페드는 지금 제로금리 이끌고 채권 매입하고 있죠. 근데 이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달러에 대한 통화량에 대한 정책을 간접적으로 펼치겠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로금리라든가. 자, 지금 페드만 딱 보고 얘기할게요. FOMC가 이 얘기를 했어요. 1월에 뭐 테이퍼링,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발언이 나온지만은 싹 다 묻어버렸죠. 야,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내년 초 이 정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만 생각하고 있어요. 있겠다. 있지 않을까? 연말보다는 내년 초? 근데 그게 지금 시장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진 않죠. 왜냐면 발표니까. 발표하면 나올 거예요. 다만 페드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아직은 이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곧 달러에 대한 추가 하방을 가리키는 거죠. 기조 유지. 돈을 더 풀겠다는 강한 의지. 이 상황에서 달러가 저항대를 머물렀네. 이겁니다. 간단하죠. 제일 방향성이 확보되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유로다. 왜냐,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은 거죠. 네. 시황적으로. 달러는 여러분들 추가 하방권을 더 가리킬 가능성이 높죠. 88달러 이탈이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초점이 굉장히 맞춰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돈 벌고 싶잖아요. 그죠? 추세를 타야지. 가장 돈이 될 만한 종목을 골라야죠. 그럼 달러에 대한 추가 하방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라인을 봤기 때문에 제가 딱 찍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석영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집중을 항상 하셔야 돼요. 91.5 오면은 여러분들 한 번 더 91.5 오면 한 번 더 보겠다. 이 자리죠. 여러분. 유로 매수 자리가. 그죠. 네. 달러를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달러를 보고. 달러를 보고. 자, 91.5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란색 선이에요. 왔네? 유로 매수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은 왜 쉬어요, 회왕님? 더 내려가지 않나요? 오늘 한번 이제 저는 항상 중요한 게요. 이거예요. 진입 라인이 중요해. 주식하시는 분도 그래. 주식하시는 분은 다 올랐는데 이제 어디서 또 진입해야 돼요? 그죠? 지금 해도 되나요? 마음만 급한 거야. 그렇죠. 네. 마음만 급해. 마음만.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찔리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인데 네. 막 급해. 막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 아, 이거 오늘 달러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또 놓칠 것 같은데. 기다리세요. 만약 간다. 그냥 냅둬 버려. 의미가 없어요. 자리가 좋지 않으면. 못 버틴단 말이지. 못 버텨요. 지금 단기 파동에 대한 채널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차트가 저항 라인에 부딪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오늘. 나는 오늘 이게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미 한번 부딪혔네. 그죠? 한번 부딪혔네. 이 자리 보이시죠? 확대 좀만 더 들어갈게요. 저항 라인에 부딪혔네. 이게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하다는 거. 한번 다시 반등이 오고 나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91달러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유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거. 최근입니다. 7일 대비해갖고 하락 모멘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자, 유로 차트 볼게요. 자, 유로가 그럼 반대로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91.5가 어디냐면은 딱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잠시만 화면 좀 돌릴게요. 네, 어떤 설정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 보기 불편하실까봐. 아, 네, 하얗게. 보시는 분들. 네, 하얗게 네. 다시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게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유로 매수를 다시 본 자리가. 여러분들, 유로 매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야, 저점을 맞췄네. 근데 제가 유로 차트를 보고 이거 분석을 했을까? 페드 시황하고 더불어서 달러 차트 보고서 진입을 들어간 거예요. 달러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워낙 강한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유로 차트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차피 상관도가 반대이기 때문에 달러 차트를 보고서 유로 매수 대응을 들어간 거죠. 이번에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 이거 안 올라가면 어떡하죠? 제가 이거 청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라고.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청산 사인을 안 보내요. 의미가 없어요. 수익은 낼 때 더 내야 돼요. 계속 냅둬야 돼. 그리고 오늘 반천값 들어가고 잔존계약은 홀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가야 된다. 만기 체크하니까 한 30일 남았네. 아직 여유가 있네, 시간. 선물로. 근데 모든 상품 중에 이제 지지난주에는 제가 골드를 봤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로가 향후 방향성이 딱 잡혀 있다 이거예요. 딱 잡혀 있다. 달러는 다시 한번 저점을 기록할 것이다. 이 관점이 페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한 수급이 사실 이제 나스닥 좀 이따 하겠지만은 미증시 보면요. 이 얘기가 많잖아요. 아, 이거 또 너무 많이 올라왔어. 나 무서워. 더 올라갈까? 한 1년 동안 그러지 않았나요? 네. 더 오를까 하는데 매일 사상 최고가를 그죠. 경신했잖아요. 이제 더 올라가겠죠. 네. 이제 왜냐면 지지난주에 예상거래한도 가결한 상황에서 뭐 하겠지만은 근데 모든 차트를 종목을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요. 가장 이상적인 종목이 있어요. 이 가능성이 실현되는 종목. 그죠?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 걸 좋아해요. 성향이. 데일리다 하면 데일리만 보지만은 수익은 이때 많이 나거든요. 이때 이게 계좌가 딱 펌핑이 돼요. 네. 팍팍 하면서. 최근 골드 매도 봤을 때도 이제 500T 이상에 대한 수익권을 창출할 때도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에 대한 구간이 가장 큰 구간이었고. 그죠? 골드도 이제 저점 라인에서 다 청산하고 이제 안 본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 이유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골드도 저항력 체크가 들어가야 되지만 가장 좋은 종목이 유로예요. 지금 상황에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달러 차트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부양책이란 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포괄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재정정책은 미국 정부입니다. 이건 페드고. 근데 이게 연관성이 깊은 건 뭐냐면은 국채 공급은 미국 정부에서 하고 여러분들 국채 수요는 페드에서 해요. 이거 완전 웃긴 거죠. 여기서 공급하고 여기서 사고.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관성이. 다만 국채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공급량을 앞으로 확대할 것인가. 그죠?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어요. 또 추가 발행을 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반등을 심하게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드 매도에 대한 가능성 시사죠. 그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다? 유로는 앞으로 매수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유로 매수를 평가하는 자리는 유로 차트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달러 차트에서 90일 단가를 다시 도달했을 때 그때 가능성이 유로 매수를 다시 한번 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방향성이, 가능성이, 확률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로 매수자리는 지난주에 이미 기회가 왔지만 달러가 다시 한번 91.5달러 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 유로 매수자리 기회가 다시 한번 온다고 하니까요. 잘 설명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품은 오일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일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오펙 플러스의 감산 때문에 랠리가 연장되고 있고 또 이 오일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일에 대한 감산을 지속하겠다라는 오펙 플러스 입장이 지난달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년 내에 가장 긴 그런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크루드 오일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오일 가격은 0.17% 상승해서 58.4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 지금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까지 관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많은 상품들에서 wait and see가 나온 건데 오일은 왜 관망하면 좋을까요? 이슈가 너무 없나요? 이슈가 없다기보다 네. 차트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틱 차트는 사실 움직임이 파동이 또 어제 전일 상승분을 또 일으켰죠. 상승분을 일으키긴 했는데 사실 이제 매수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변곡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조금 교류를 하고 있어요. 차트에서는 이게요 수급이 여기서 이제 급락은 아니더라도 이 하방권에서 좀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장 상황이 58단가 인근에서 이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근데 오늘 제가 웨이팅을 하는 이유는 이 차트가요 최근 많은 상승을 이뤘잖아요. 근데 지금 저점 이탈이 이루어져야지 매도를 볼 수 있으나 매도에 대한 약세장도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큰 상승세도 랠리를 못 이끄는 상황에서 큰 매도세에 대한 시황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보합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차트가. 단기 차트는 사실 이제 데일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매수를 당연히 봐야겠죠. 매수를 당연히 봐야지 맞는 건데 지금 지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본다면 58.10자리, 58.15자리 이런 자리를 한번 매수를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재반등 자리를.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접근하실 때는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매수를 보시는 건 권유를 드려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관망을 든 이유는 지금은 이제 좀 지켜볼 장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방향성이 확고하게 잡힐 때까지는 관망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58.10달러 지지가 나온다면 매수 들어가 봐도 좋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전까지 한 30초가 남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짧게 오일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지금 네. 차트 한번 보고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오일은 뭐 깊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하방 매물대 들어가려면은 58달러 이탈이 들어가고 나서 판단하는데 지금 상단에 대한 어떤 파동이 다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계속적인 상승 랠리로 고점 갱신을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흔드는 국면 내에서 이탈을 기다려야 되는 관점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시장 파동에 대한 근거예요. 다시 한번 재차 지지를 받더라도 랠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57달러 인근에서 재매수 랠리를 봐야 되지 지금 단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약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이것만 판단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60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유가에 대한 상승 랠리를 본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가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본장 기준으로 다우존스가 0.17% 상승, S&P 500 지수는 0.5% 상승,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0.64% 큰 상승 그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모든 상품들이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S&P 500 0.52% 상승 3,925.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입니다. 0.59% 상승해서 13,7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 가격은 여전히 강보합권입니다. 58.42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0.6% 상승해서 1,848.8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5% 상승 1.2143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뒤에 띄어져 있습니다. 자, 상승 양봉,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흔드는 네. 땅이니까 이거는 지금 진폭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네. 지금 오늘 보시면은 차트가 일단은 13,000 지금 750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네, 떨어지네요. 예, 이거 반등 한 번 더 들어설 수 있어요. 13,000 이제 780까지 네. 그냥 들어갔다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네, 이게요 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큰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좀 사실 이제 중간 자리야. 아, 그러니까 오르지도 떨어지도 못하는. 저희가 어중간한. 지금 네. 해양마스터님의 의견을 체크하지 못하고 이제 개장을 했는데 양봉을 그리다가 지금 음봉 2개가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조금 눌림이 나올까요? 눌림 마냥 나오면요. 네. 심하게 나오면은 650포인트까지도 650까지 지금 73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간다면은 650에서 그럼 매수 받아도 될까요? 네, 그때 받아서. 쭉 내려옵니다, 지금. 650에서 받아도 네. 됐는데 네. 지금 오늘 상승 랠리가 오늘 시장 상황이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선물 지수가 주간장에 굉장히 많이 좀 치고 올라왔어요. 이럴 때는 개장하고서 좀 눌렸다 다시 올라가요. 근데 지금 많이 여러분들 뭐, 눌렀는데. 네. 여러분들 뭐 시황 아시겠지만 돈 더 푼대요. 예상 결의안 가결했다. 보면 뭐 지금 상승을 좀 막을 만한 기조는 없다. 네. 다시 한번 랠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계속 눌리고 있네요. 지지 포인트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지 포인트만. 오늘 지지가 어딘지. 지지 포인트.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네. 이게요. 한 3, 4개는 더 나와야 돼. 음봉이. 오. 그래야지 이제 진입 구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겁먹지 말라는 거야. 네. 그냥 내려와라, 임마, 이거예요. 한번 기다려주겠다, 받아줄게.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럴 때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계좌가 조금 이제 힘들어져요. 울어요, 계좌가. 울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다렸다가 완전히 하방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매수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음봉을 그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742선까지 지나왔는데요. 함께 뜨는 속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전에 제가 발표 드렸던 그 물가지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또 주의를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가 2% 이상 상승을 했고 트위터가 9.1%가량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 흐름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지금 나스닥 시세를 살펴봤으니까 저희가 회왕님이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한번 확인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650선 지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매수 진입하면 좋겠죠? 네, 그 네. 자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 파동이요. 자, 차트 좀 크게 하고 보겠습니다. 요 네. 근래 이제 채널 파동이 상승 랠리로 들어갔던 거는 이게 바로 그거죠. 시장 반영 중이다. 아직. 부양이. 그죠? 계속 랠리성으로 들어서는 장입니다. 근데 이 채널 구간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이 매도를 보는 건 좀 위험해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상향을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 우상향 그리고 있으니까 손익비 구성에서도 우상향을 보는 게 낫겠죠. 그럼 최저점 단가가 이제 13,675포인트 이 정도로 형성군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눌리고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차피 신고점을 좀 막을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만 좀 보고 왜 그런지 자세한 전략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13,725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회왕님이 말씀해 주신 자리값이 13,650이고 왜 이 매수 전략을 들면 좋은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외신에서 좀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네. 이거 좀 위험하지 않냐.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자산 버블에 대한 시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화면 보면서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기예요, 여러분들. 자, 명목금리라는 거는 뭐 국채금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이 정도를 뜻하는데 지금 국채금리를 한번 체크를 하면은 오늘자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자로 국채금리가 1.145입니다. 1.145. 자, 1.15라고 좀 1.1이라고 좀 칭할게요. 네. 여러분들. 자, 이게 1.1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요, 사실 이제 이게 정치적인 색깔을 논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최근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오르긴 했었지만은, 사실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구도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자산 버블이 드러나는 시기다라고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네. 증시가 계속 올리는 이유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투자할 데가 없어. 이자는 싸. 맞죠? 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주식해요. 그죠? 이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제 주변에서도 아예 주식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좌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네. 지금 다 뛰어드는 시기예요. 맞아요. 네, 다 뛰어드는 시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차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해도가. 어... 자, 실질금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네.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가 대비해갖고. 자, 명목금리는 지금 1%대인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예요. 지금 미국 대비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라는 게 좀 측정이 될 거예요, 대충. 자, 금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다, 체감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때 자산 버블이 드러나요. 왜냐?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활동을 하거든요. 이자가 싸니까. 현금에 기본적으로 예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버블에 더 일으키는 요소가 이 요소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미 정부랑 이제 페드는 좀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실질금리야 이거예요. 지금 명목금리가 최근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죠. 이 부분이. 기억하시나요?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자,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최근 국채금리가 여러분들 위클리 뷰로 보면은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자, 이 부분을 볼게요. 계속 올라가죠. 네. 이게 명목금리예요. 그러면은 명목금리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해갖고 실질금리가 바뀌는 건 아니죠. 이 명분화시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라 이제 미 정부는. 근데 만약에 미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명목금리가 더 이상 상승을 할 수 없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그건 어떡하냐. 그때는 어떡하나요, 진짜? 그죠? 네. 명목금리는 더 올릴 수 없게끔 정책을 펼치는데 왜냐하면 채권 스프레드 때문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른다. 그때 이제 한번 맛이 가는 거예요. 증시가요? 그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모든 상품들이. 예, 아니 증시가 진짜 완전히 이거는 위험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오늘 이 소비자 물가가 0.3%가 상승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괜찮아요. 왜냐? 지금은 명목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어, 국채 공급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오르니까. 그죠? 괜찮다. 실질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그러니까 이걸 명분화 시키는 거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미 정부나 사실 중앙은행이나 네. 이 안도감, 우리 물가 올라도 좀 괜찮아. 아직은 아니야.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인플레를 도입한 거군요. 평균 인플레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2%를 넘으면은 네. 이게 지금 2% 기대 인플레이션 2%를 상회하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는 2%를 넘으면 원래 금리 인상 계획을 펼쳐야 돼요. 근데 금리를 근데 인상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명분화 시키는 거야. 평균치로 계산을 해갖고 2.5%로 좀 나올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그거를 명분화 시켜가지고 금리를 못 올리게 명분이 중요하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 도입했다. 그거를 위해서 도입한 거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도입했다는 거는 네. 단순한 거예요. 평균 AIT, 평균 물가 목표제 이걸 도입한 거는 물가가 올라도 나는 금리 안 올릴 거야. 이겁니다. 이걸 도입했잖아. 우린 이거 없어 계획. 이거 명분화시킨 계획이에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증시가 최근에 제가 이제 13,600포인트에서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60분 보고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메 굉장히 무서워요, 해양님 이럴 수도 있어요. 무서운 단가예요. 사실 조정을 좀 사실 이제 13,600까지 받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최근 차트 추이가 다시 한번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매수 진입에 대해서 만약에 데일리 트레이딩이 아니라 화끈한 자리를 한번 가고 싶다면은 화끈한 자리 13,600을 조금 하회했을 때 그때 화끈한 자리 한번 도입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때는 좀 크게 먹을 수 있어.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입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시황이 이거예요. 상하원 지난주에 결의안 했죠? 네. 패스하고 지금 뭐 막을 게 없어요, 이제. 프리패스죠. 네, 이제 막을 게 없어요. 돈 뿌리는 거 관련해서 막을 게 없어요. 뭐 바이든이 뭐 MMT 그거 뭐 도입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그냥 막 이제 자기네들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민주당이든 바이든이든 원하는 대로 블루웨이브가 완성됐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증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지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살려야 되는 시기가 또 도래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 내용은 모두 시황은 그리고 차트 얘기
노란톡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요. 우리 해왕마스터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또 덕담 한마디 훈훈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트레이딩 하느라 좀 수고하셨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푹 쉬세요. 쉬는 것도 트레이딩의 하나의 일과예요. 해외 증시는 계속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따뜻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하나의 휴식인데 여러분 연휴 때 가족들이랑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 금요일 모든 상품에서는 관망 의견 주신 걸로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